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흥해원으로 있는 필명은 이제 청풍이고요. 이름은 이제 오병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이제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강원도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민족 문화, 전통 문화를 좀 이렇게 현대적으로 적용해서 가리키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좀 의미가 있고, 저도 그 속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좀 더 어떤 우리의 올바른 어떤 그런 문화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사실 우리 선비 노트, 양심 노트를 좀 한번 제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침 한국사를 가리키니까, 물론 뭐 철학 수업이나 그런 데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한국사를 가리키니까 한국사 시간에 한번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 볼까, 그런 고민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뭐 제목을 보시면 뭐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 시간에 양심 노트 활용하기 사례인데요. 학생들한테 바로 막 양심 노트 뭐 이런 걸 쓰자, 뭐 이니에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처음에는 되게 고리타분하게 요즘 시대에 무슨 뭐 갑자기 조선시대 얘기지? 그래서 좀 그런 거부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약간 프로젝트 타이틀을 좀 그럴듯하게는 한번 좀 붙여봤어요. 근데 애들한테 니네 이제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철학들이 있는데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좋은 그런 어떤 브랜드는 선비 정신이 아닐까 해서 한 학기 동안 어떤 선비처럼 한번 살아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어떤 취지로 이제 애들을 이제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애들한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는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1학기 때는 뭐 구석기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런 철학, 그런 거를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나라나 왕조가 조선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 어떤 그런 선비들의 그런 철학이나 마인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해주는데요. 그걸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할 건 아니고 제가 이제 PPT 같은 걸 많이 동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이제 애들이 좀 친숙하라고, 드라마 옛날에 했던 뭐 성균관 스캔들, 다 이런 성균관 스캔들에 나오는 이런 선비들의 철학이 뭔지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선비들은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이렇게 뭐 4대문,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의예지, 뭐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는데 과연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무엇일까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윤 대표님 강의를 많이 들은 걸 가지고 이제 잘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 조상들이 뭐 인, 의, 예지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후천적으로 막 이렇게 생긴 것들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우리 동양의 철학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내부의 어떤 그런 선천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아마 많이 뭐 보셨을 수도 있고 많이 유명한 영화인데 아이언맨 같은 이거를 예를 들면서, 아이언맨 같은 걸 보면 이 안에 이렇게 무슨 아크로 원자인가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엄청난 뭐 에너지원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우리 조상들의 철학은 우리 내부 안에, 마음속 안에 이런 엄청난 어떤 소위 말하면 이니지로 돌아가는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위대한 존재인데, 예를 들면 위대한 존재는 지금 사실 이렇게 막 살고 있는 거다. 니네들 좀 이렇게 잘 살아보고 싶지 않느냐, 멋있게 살아보고 싶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우리 조상들의 철학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줄 때 어떤 예를 들어주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사실 다 갤럭시 6고, 윤 대표님이 많이 써먹은 거 저도 이제 그대로 써먹습니다. 갤럭시 6고 뭐 아이폰 6인데 스스로를 뭐 2G라든가 뭐 3G, 뭐 갤럭시 뭐 1, 2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좀 찾아봐라. 그런 훈련이 바로 이런 어떤 양심 노트라든가 선비 노트를 쓰는 거다. 우리 조상들이 한번 살아봤던 어떤 철학대로, 그런 툴대로 우리의 삶을 한번 분석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줄 때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거, 우리 조상들이 그런 투철한 기록 정신이 있었고 비판 정신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예를 들면 일기처럼이지만, 일기와 같은 형식이지만 인의, 예지와 같은 그런 툴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로 분석해보고 반성을 해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좀 이제 이해를 더 잘 하게 되더라고요. 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 내부 안에 이런 뭐 인의, 예지의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어떤 애들은 이제
그런 것 같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선생님 뭐 주자성리학을 믿으세요? 뭐 이렇게 또 질문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주자성리학을 뭐 믿는다기보다 그런 메커니즘이 아주 상당히 훌륭한 것 같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아마 대부분 다 그러셨을 텐데,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주자성리학 하다가 망하다 보니까 주자성리학 하면 다 뭐 나쁜 거고 다 나라를 망친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철학 자체는 엄청나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훌륭한 철학이잖아요.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뭐 일본 하면 뭐 사무라이 브랜드도 있고, 뭐 이렇게 엄청난, 뭐 독일 하면 뭐 아우디다, 뭐 장인 정신과 원리 원칙 정신, 뭐 여러분 최근에 무슨 뭐 이케아 가구 해가지고 뭐 스웨덴에 뭐 편리하고 뭐 되게 뭐 자연 친화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이미지들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 하면은 LG, 삼성, 뭐 현대 이런 건 있지만 그냥 뭐 잘 만들고 뭐 좋은 거지, 어떤 그 국가가 대한민국이 상징하는 그런 좀 어떤 브랜드 이미지는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걸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한국인들은. 근데 니네 한국인들은 니네 조상들의 훌륭한 어떤 선비 정신 이런 게 있지 않느냐, 홍익인가, 그런 걸 왜 이렇게 멀리 하느냐, 이런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올렸었는데, 야, 이런 게 우리도 이게 선비 노트 이런 걸 쓰는 하나의 목적과 좀 일맥상통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제 동원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애들 할 때 이제 이렇게 우리 노트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경이 나오잖아요. 몰입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할 때 요거를 또 써먹기도 하고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노트를 쓰는 법에 대해서 이제 뭐 오늘의 마음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예시, 그죠? 뭐 경인의 예지, 그 다음에 자산 분석의 결과, 자아 성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1학기 때 썼었고요. 이번 학기에 써먹은 건 뭐냐면, 조금 설명을 이제 애들한테 태극기를 이제 보여주면서, 니들 태극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느냐 물어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겠죠. 배웠는데 또 의외로 대답을 잘 못해요. 태극, 빨간 거, 파란 거, 진짜 빨갱이, 남한 이러기도 하고, 이제 상당히 머리가 똑똑한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건공감리 이런 건 대충은 알지만 제대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태극기에서부터 어떤 그런 우리 조상들의 어떤 그런 철학은 이 태극기에 다 담겨 있다. 열심히 저도 이제 강의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복사를 해다가 이게 학생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태극기의 어떤 그런 태극의 원리들을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태극의 원리에서 음리학이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제 우리 이니에지라는 어떤 그런 실천 철학이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 태극이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원래 들어있는 어떤 선천적인 소프트웨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니들 최근에 그 암살이란 이렇게 한 1,000만 넘었죠, 그렇죠?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느냐? 거기 보면은 이 김구 선생 집무실에 양심 건국이란 게 있는데, 양심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 조상들이 쓰던 이 양심이라는 게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어떤 태극, 어떤 선천적인 이니에지의 프로그램이다.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느냐라고 이제 애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대충 이해는 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숙제처럼 내주니까 좀 싫어하는 경우는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이제 평가, 이제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솔직히 이제 숙제, 평가 이렇게 하면 많은 애들이 부담스러워 하죠. 솔직히 여러분들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쓰기 또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제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2번씩은 쓰자.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긴 하는데, 5만 가지 숙제, 수학 퀴즈, 영어 퀴즈, 국어 퀴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국사 퀴즈도 보고 책 이렇게 위인전이든 뭐든 이렇게 한국사에 관련된 책을 읽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취했었는데, 퀴즈 보라고 하면 열심히 보는 학생들도 있지만 책을 그냥 하루 전날에 대충 보고 그렇게 오는 애들도 있어서, 그런 거 다 때려치고 그냥 이번 학기에는 이거 선비 노트 쓰기 이것만 갖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평가에 대한 어떤 지침을 내려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학생들만 하라고 하면 이제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서 저도 씁니다. 그래서 나도 2번을 쓸 거다. 일주일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저도 이제 많이는 못 씁니다. 일주일에 2번. 사실은 이제 이걸 학생들한테 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살려고 학생들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시키면 저도 이제 같이 쓰니까 얽매이니까 저도 이제 또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세히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이제 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요.
이제 이번 학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제가 쓴 거를 올립니다. 물론 이제 민감한 부분은 올리지 않지만 이제 어떤 공유해도 될 만한 거는 저도 학생들에게 그 이제 일종의 그룹에다가 저희 커뮤니티 그룹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뭐 이제서 또 상당히 또 이렇게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이 인간이 또 올렸구나. 그럼 이제 우리도 또 써야 되잖아. 학생들도. 그럼 이제 일종의 약간 스트레스도 주는 거죠. 제가 이제 못 올리면 애들은 안 올렸네. 자기들도 좀 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로는 그게 뭐 100점 만점이면 중간고사 뭐 30%, 기말고사 30% 이렇게 하고요. 수행평가로 40%를 이제 반영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한테 이걸 가지고 진짜 막 성적이 엄청나게 바뀔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애들이 또 싫어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부담 안 주기 위해서요. 그냥 크게 이제 ABC로 나누는데요. 이제 최소한 일단 저보다 저만큼은 써야 되는 거죠. 저만큼은. 뭐 저도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1학기에 제가 쓴 걸 계산해 보니까 좀 부끄럽지만 일주일에 2번씩 쓰고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22번 정도 썼더라고요. 야, 요거는 최소한 맞춰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A, B, C로 평가하겠다. 예를 들면 A는 제가 봐도 참 성실하고 또 그래 학생들이 참 성실하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되게 나름대로의 경, 인의, 예지에 맞게 분석도 잘하고 그 다음에 되게 좀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쓴 애들은 A를 주고 좀 이제 A 애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애들은 B를 주고 그리고 이제 또 대충 하는 애들이 있겠죠. 어느 학교든 학생이든 그런 애들은 이제 그냥 저냥 쓰거나 뭐 분석이 소홀하거나 뭐라도 쓰는 애들이 있겠죠. 내일 검사한다 그러면 불이 나게 쓰는 애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A, B, C를 주는데 점수 차가 큰 건 아니고요. 그냥 100점, 99점, 98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40%로 환산해도 사실은 아이들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체를 잘 보면 되는 거지 이거 자체로 성적이 엄청나게 바뀌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것도 좀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점수 차등을 줄 것이냐 따라서 애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고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생활기록 코멘트를 적어줘요. 예를 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적어줘요. 이 학생들은 다 1학기 동안 뭐 선비처럼 살아보기 프로젝트의 어떤 일환으로서 양심 4단 노트 쓰기를 열심히 뭐 수행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A를 받은 애들은 예를 들면 더 열심히 해서 뭐 만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차별화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뿌듯한 게 있겠죠. 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제가 1학기 동안 해보면서 이제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좀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사실 요즘 애들이 뭐 조선 선비, 선비야 뭐 고리타분하다, 꼬장꼬장하다 그런 마인드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물론 우리 교육이 저를 비롯한 교육이 또 잘못돼서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되게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재밌게 잘 애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조금 더 이제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애들이 또 많은 경우가 성적에 따라서 자기한테 대학 갈 때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열심히 할수록 동기부여를 어떻게 줄지,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차이를 어떻게 둘지 이런 게 조금 고민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이 중에 또 교사분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또 서로가 좋은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따가요.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교사 스스로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모범이 돼야지 학생들이 잘 따라온다. 교사가 열심히 하는데 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제 학생들이 또 일부가 헷갈려 하는 게 양심 분석의 결과라든가 자아성찰 이런 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어쩔 때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좀 헷갈릴 때는 그냥 통으로 하나로 써라 뭐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도 좀 통으로 뭐 학생들 버전은 좀 이렇게 하나로 그냥 이렇게 엮어서 해도 뭐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9번은 이번 학기의 숙제인데요. 지난 학기까지는 이제 이 경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잘 따라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지난주에도 이렇게 수업할 때 모른다 짧게 일종의 머리를 리셋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 줬고 이번 학기에 좀 저의 또 숙제 중에 하나는 수업 때마다 이제 조금 이제 일주일에 3번씩 하거든요. 3번씩 하는데요. 제가 76명 정도를 만나는데 수업 때마다 틈틈이 이제 모른다 그거를 잠깐 하도록. 그걸 이제 학생들 설명할 때는 니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이렇게 찌들어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내려놔야 분석이 더 잘 된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하던 이제 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제 그런 컨센트레이션 하는 방법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줍니다. 이제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한번 애들한테 이제 써먹어 봤더니 애들이 뭐 신기해하는 애들도 있고요. 선생님 뭐 이상해요. 뭐 이런 애도 있고 뭐 반응들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가 개선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이제 거진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학생들한테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익명으로 양심 사단 노트를 쓰고 나는데 달라진 점이 있냐. 그랬더니 물론 이제 양심의 난터를 뽑은 것 같다. 뭐 이런 애들, 뭐 진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하루 동안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정리가 되니까 좋더라.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다. 그리고 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조금이나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도 좋은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일기를 쓰는 기분이어서 자기의 기분을 풀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뭐 또 일부 학생들은 이제 어떤 이니지라는 그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뭐 비슷한 항목들을 묻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도 일단 있긴 있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한 학생들 한 5명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제 자세히 뭐 이걸 다 읽을 건 아니지만 한 5명 정도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A라는 학생은 뭐 이 과제를 받자마자 괜찮은 과제라고 생각했고 이제 스스로 사실 애들이 똑똑하고 그러긴 하지만 얘네들도 우리나라 뭐 교육이 다 그렇지만 거의 하루를 쫓기듯이 살거든요. 각종 퀴즈, 경쟁, 또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뭐 치열합니다. 작은 걸로 삐지고. 그래서 이제 하루가 되게 바쁘게 지나가는데 마지막 자기 전에 이런 걸 쓰니까 반성할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나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사실 많은 부분이 인간관계가 많잖아요. 애들도 보면요. 꼭 그런 게 많아요. 주말에 집에 갔는데 쉬려고 갔는데 엄마 아빠가 너 성적이 이게 뭐냐 공부 더 해라 쪄가지고 그래서 그거 갖고 싸웠다. 집에 오면서 후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B라는 학생은 이 학생은 진짜 제일 열심히 한 학생이었어요. 대부분이 다 20번 넘게 20번에서 30회 이하를 쓸 때 이 학생은 거의 미친 듯이 70 몇 번을 썼어요. 진짜 대단하다.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코멘트도 적어뒀는데 쓰다 보니까 그냥 이게 거의 이게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냥 안 쓰면 또 오히려 또 이렇게 불안해지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썼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자기도 뭐 자존심이 세고 막 그랬는데 마찰도 많았는데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다라는 그런 또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숙제가 다 끝나고 나서는 잘 안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참 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C 학생은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자기 전 한 10분만 하면 되니까. 물론 열심히 쓰는 분들은 20-30분도 걸리겠지만 우리가 뭐 가볍게 쓰면 한 10분이면 쓰니까요. 그죠? 재미있고 자단 분석의 내용도 깊어지는 것 같더라. 그리고 일상의 작은 일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는 것 같아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D 학생은 매일 저녁에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 그런 점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스스로 인격적으로 성장한 느낌을 받아서 뿌듯했다. 이런 또 좋은 의견도 있었고요. 마지막 학생은 일기로 생각하고 썼고 스트레스 받은 일이 많았는데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고 바쁜 생활 속에서 제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1학기 동안 이제 실험한 이제 뭐 작은 결과고요. 사실 뭐 아직도 이제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저희 학생들이 물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만나서 이걸 쓰고 앞으로 안 쓸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 얘네들이 사실 저희들도 어른이 돼서 이런 우리의 어떤 조상들의 이런 철학, 이런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거에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다시 이렇게 참 좋은 게 있었구나. 왜 우리가 그때 진작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또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저나 여러분이랑 다 마찬가지겠지만 학생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소중함들을. 정신없이 질풍노도처럼 살다 보니까 이런 소중함들을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런 경험들을 하면 언젠가는 이런 경험들이 축적돼 있다가 다시금 어떤 생각이 나면서 더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좀 더 열심히 해서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또 잘 돼야 또 저희 나라가 또 잘 되는 거고 또 세계가 그렇죠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학생들한테 종종 강조하면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 학당에서 하는 이런
양심 사단 루트, 뭐 육바라밀 루트든 또 뭐 황금률 루트든 그런 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많이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잖아요. 책 보고 열심히 하면 되지만 중요한 거는 실제로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도 욕하고 뭐 욕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뒤로 다 호박씩 가고 뭐 남이 안 볼 때 또 딴짓하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또 딴 생각하고. 그래서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저희 학당부터 그다음에 제가 있는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각자 소속된 뭐 직장이든 어디든 그런 데서 조금씩 이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만 부족하지만 저의 발표를 좀 길어졌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